그 자네는 노고인가? 내 이름은 할로윈. 대체 언제부터 이 날을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나만 빼고 다 놀러가는 날이죠. 개슬프네요. 여러분들은 코난 하면 어떤 장르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범죄 스릴러 장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의 코난은 범죄 스릴러 장르라기보다는 연애 러브 코미디 장르에 범죄를 곁들인 장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두근거리게 해주지만 보고 나면 내가 왜 남의 연애를 보고 있어야 하는 걸까 하는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주인공 백형사, 일본어로는 시라토리 형사가 오형사를 좋아했던 시절에 대해서 백형사의 시점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영상에는 가끔씩 저희 개소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 여분의 개사료를 항상 준비하셔서 개소리가 나올 때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화면으로 던져주시면 제가 알아서 받아먹겠습니다. 백형사는 오형사가 본인이 어린 시절 좋아했었던 여자아이와 닮았어서 오형사에게 옛날부터 호감이 있었습니다. 송보현이라는 형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시절부터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같은 수사과가 아니기도 했고 오형사 옆에는 세계관 최강 미남인 송보현이 있어서 건드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폭탄 테러로 인해 송보현이 죽었고 오형사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백형사는 이제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여 오형사가 있는 수사과로 가겠다고 다짐을 했고 결국엔 오형사와 같은 수사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형사는 오형사를 놀래켜주기 위해 신형사와 오형사가 어떤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을 때 지가 이제 형사가 됐다고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약간 좀 재수없는 사람처럼 나왔는데 지금 한 100권쯤 나온 시점에서는 진짜 사랑을 찾은 재수없는 사람처럼 나옵니다. 눈매 때문인지 아니면 저 요상하게 한쪽 머리만 파마한 기괴한 헤어스타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재수없게 느껴지네요. 아무튼 백형사는 신형사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오형사하고 장난도 치고 농담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백형사 역시 이거 어느 정도 오형사가 나한테 관심이 3% 정도는 있겠지 하면서 설레발을 칩니다. 마치 제가 어떤 여자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대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백형사는 오형사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오형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봅니다. 본인의 큰아버지가 3성급 레스토랑의 요리사인데 그곳이 야경이 오지니까 본인이랑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백형사는 오형사하고 이미 밥 먹은 다음에 영화까지 보고 보드게임방 가가지고 할리갈리 하다가 종을 치는 척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손이 부드러우시네요. 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녀를 감동시킬 작전을 3초 만에 짜는데 오형사가 싫다고 거부합니다. 백형사는 이미 상상으로 3남매를 낳았는데 본인이 낳은 3남매를 못 본다는 사실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근데 본인의 제안을 거부한 오형사가 신형사에게 같이 라면 가게에 가자고 말을 하는 걸 봅니다. 감히 저런 피부색이 왔다 갔다 한 녀석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다니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형사는 오늘은 까였지만 다음에는 안 까일 거라고 생각하며 존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신형사하고 오형사가 동시에 어떤 용의자를 쫓다가 오형사가 연락이 두절되고 신형사 역시 행방불명된 일이 있었습니다. 백형사는 뭔가 불안해졌고 이 새끼들 둘이 뭐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찾아다녀봅니다. 알고 보니 오형사는 용의자와 함께 수갑을 차는 붕신짓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신형사가 사건 해결하려고 뛰어다녔던 거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이것을 보고 백형사는 신형사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오형사의 아버지가 죽은 사건인 수해 사건과 관련된 일을 맡게 됩니다. 오형사는 수해 사건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고 말을 하네요. 백형사는 소원이란 말을 듣자마자 오형사와 신혼여행 갈 생각을 합니다. 신혼여행지는 제주도가 좋을 것 같네요. 아직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았으니 제주도로 결정한 본인이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피부색 왔다리 갔다리 한 친구도 좀 흥분해 보였습니다. 신형사는 바로 사건 해결을 위해 달려가려고 하는데 지가 수갑을 안 챙겨왔다면서 난리를 피웁니다. 백형사는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형사가 본인의 아버지가 쓰던 수갑을 주겠다고 신형사에게 그 수갑을 건네줍니다. 신형사는 뭔가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고 백형사는 이거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백형사는 이 견제 대상이 먼저 사건을 해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신형사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감시 같은 것을 합니다. 감시하다 보니 신형사는 뭔가 먼저 알아낸 것 같아 보였고 오형사에게 전화를 걸려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백형사는 이 새끼 전화하면 뒤통수 때려서 기절시킬 생각으로 쫓아다녔는데 귀신같이 신형사는 다 알아채고 도망을 갔습니다. 별 수 없이 백형사는 포기했고 본인은 다른 걸로 오형사의 마음을 얻기로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신형사가 범인한테 뒤통수 맞고 불타는 집에 갇혔다고 합니다. 이거 CCTV 돌려보면 본인이 제일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냥 신형사를 좋아해가지고 스토킹한 거라고 말할까라고 생각하며 빠르게 신형사가 갇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갔고 가보니까 웬 애들이 기절한 방화범하고 같이 있습니다. 저번에 저 애들 사이에 끼어있는 안경 낀 꼬마 녀석을 사건 현장에서 봤던 것 같은데 뭐하는 놈인가 싶습니다. 아무튼 신형사는 그 불타는 집에서 잘 빠져나오게 됐고 신형사는 오형사가 빌려줬던 수갑을 안 풀고 그대로 가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오형사님의 아버지 유품이라서 부술 수 없었단 말하고 오형사의 품에서 기절을 합니다. 백형사는 저 새끼 겁나 여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본인이 범인한테 통수 맞고 잡혀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면서 언젠가 사건을 해결하다가 다칠 일이 있으면 아주 덤덤하게 다쳐가지고 오형사에게 멋있는 말을 해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이렇게 노력을 안 해도 백형사는 오형사와 마음만 먹으면 친해질 계기는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형사의 어머니하고 친분이 살짝 있던 터라 마음만 먹으면 맞선을 보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형사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면서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부 색깔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의 방해 덕분에 자연스러운 만남은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았고 백형사는 별 수 없이 어머님 찬스를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백형사는 어머님에게 맞선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에게 연락이 와서 오형사와의 맞선 자리에 나갑니다. 나름 꾸미고 오형사를 닮은 꽃까지 준비한 다음
좋은 멘트 역시 준비했습니다. 그건 바로 접속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뭔지 알아요? 그건 바로 beauty입니다. 그대로 읽었을 때 beauty이기 때문이죠. 오형사하고 가장 어울린 단어 beauty라니 너무 재밌지 않나요? 완벽합니다. 이런 드립을 친다면 오형사는 백형사의 것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맞선 자리에 갔더니 너무 예쁜 오형사가 있었습니다. 정신이 살짝 멍해진 백형사는 오형사하고 닮은 꽃을 준비했어요 라는 말만 하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오형사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많은 맞선 상대 중에 아무나 골랐는데 우연히 백형사가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운명이란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운명적으로 백형사를 골랐단 말이죠. 백형사는 이번 맞선에서 모든 것이 결판 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오형사가 핸드폰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형사는 오형사에게 혹시 이 맞선 자리에서 오형사를 구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오형사는 당황하며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지만 백형사는 신형사가 만약 오형사를 구하러 온다면 깨끗하게 물러나겠지만 오지 않는다면 오형사는 나랑 결혼해야 한다고 말해봅니다. 백형사는 저번에 소개받은 여자 앞에서 오버워치 얘기했더니 집에 택배 온 것 같다고 간 사람도 본 적 있어서 어차피 맞선 자리 파토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신형사가 안 오면 결혼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제안이었죠. 당연히 거부할 줄 알았는데 오형사는 승낙을 합니다. 개이득입니다. 근데 오형사가 말 바꿀 수도 있으니 해질 때까지 신형사가 오지 않으면 부부가 되는 맹세히 키스를 하자고 한 번 더 개수작을 부려봅니다. 솔직히 이거 말하고 뺨 맞을 줄 알았는데 오형사는 신기하게도 승낙을 합니다. 뭔가 기분은 좋은데 그만큼 오형사가 신형사를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해가 질 시간이 됐고 신형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세히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오형사가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백형사는 내가 그렇게 싫나 하면서 좀 현타가 와가지고 좀 망설였는데 갑자기 밖에서 신형사의 실루엣이 나타나서는 오형사를 데리고 나갑니다. 백형사는 또 실패해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하지만 맞선이 파토나는 걸로 포기할 백형사가 아닙니다. 백형사는 대학 시절 같은 과 동기한테 10번 정도 고백했다가 경찰에 신고까지 당해본 이 시대의 조만간 잡혀갈 스토커 같은 남자입니다. 그때 맞선 사건 이후 신형사하고 오형사가 잘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자 오형사를 좋아하는 같은 수사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신형사를 신문했고 조만간 놀이공원에서 데이트를 할 거란 것도 알아냅니다. 어차피 그곳 근처에서 잠복 수사가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수사 지휘를 백형사가 맡기로 하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경찰에 축구팀 퍼레이드 도중에 폭탄 테러를 할 거라는 팩스가 나옵니다. 예전에 폭탄 테러로 송보인을 잃은 적이 있어서 혹시 모르니 변장하고 잠복 근무를 해봅니다. 경찰 모두가 변장하고 왔는데 신형사가 변장한 모습을 오형사가 보더니 사이코패스 마냥 이유 없이 뺨을 때려버립니다. 백형사는 그걸 보고 아 이걸 잘하면 나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퍼레이드 폭탄 테러는 어떻게 잘 막았고 신형사 오형사의 관계는 좀 소원해진 것 같았습니다. 신형사는 백형사에게 혹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고 백형사는 송형사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말을 해주고 나서 조금 뒤에 오형사가 왔고 백형사는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차에 타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에 타서 운전석 위쪽을 보니 이상한 쪽지가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던 백형사는 바로 차에서 탈출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좀 늦었고 그는 심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럼 백형사가 걱정이 돼서 오형사가 달려옵니다. 백형사는 그때 불타는 집에서 오형사의 수갑을 안 끊고 나와가지고 오형사의 호감을 샀던 신형사의 행동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백형사는 말할 힘도 없지만 간지를 위해서 차 안에 있던 쪽지를 주며 당신을 괴롭히는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떨쳐버릴 기회입니다 라고 말해준 뒤 기절합니다. 백형사는 병원에서 깨어났고 이렇게 목숨 걸고 오형사를 위한 말을 해줬으니 아마 오형사가 본인을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형사는 송형사랑 똑같이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아주 영리한 짓을 했고 오형사의 마음은 더욱더 신형사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백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을 겨우 이런 이유 때문에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형사하고 오형사가 데이트하는 날에 맞춰서 놀이공원의 모든 경찰들을 잠복시켰고 최강의 아군인 걸레단을 부르는 술사 브라운 박사님까지 불러옵니다. 이 정도면 데이트가 망해가지고 아예 인연을 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형사가 뭔 짓을 할 때마다 신형사와 오형사는 오히려 더 사이가 좋아졌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백형사가 연병했지만 오히려 신형사와 오형사의 사이를 더 좋게 만들어줘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백형사는 심각하게 현타가 왔고 과연 본인이 오형사와 이어질 수는 있을까? 오형사가 내가 생각했던 그 첫사랑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신형사와 오형사는 연인처럼 잘 붙어 다녔고 백형사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본인의 첫사랑이라서 쉽게 포기하긴 싫었지만 신형사와 오형사의 사이는 너무나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백형사는 오형사가 본인의 첫사랑이 아니라 걸레단의 담임 선생님 코바야시 선생이 바로 본인의 첫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백형사는 오형사가 아닌 진짜 본인만의 사랑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백형사가 오형사를 사랑했던 여정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이거 적으면서 작가 선생님이 백형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뒤늦게 히로인을 붙여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하고 백형사가 너무 갑자기 이어지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오형사를 좋아했었는데 닮았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갈아타는 백형사도 정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첫사랑은 코바야시 선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또 갈아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음 영상도 재밌게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